예,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다니는 윤태웅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현재 4학년이고요. 조기 졸업한다고 신청해가지고 이번에 졸업시험 치고 그 다음에 지금 논문 쓴다고 오늘도 논문 때문에 어제 밤을 새가지고요. 이민정 교수님한테 얘기 듣는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교수님한테 연락받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발표 형식으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들지는 않고 발표하는 거 정도면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는 콜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하니까는 혹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뒤에 들리시죠? 제가 좀 감기가 있어가지고요. 코 맹맹 소리 나도 이해는 해주십시오. 얼굴 잘생겼으니까. 제 별명이 또치거든요. 둘리는 주인공은 아닙니다. 주인공 옆에 조연입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에서는 QSS FT라고 해가지고요. 퍼실레이터. 그래서 QSS라는 게 이제 회사에서 혁신 활동을 하는 겁니다. 퀵 식스 시그마 그래가지고요. 그쪽에 이제 현장 직원들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런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포스코 제품 마케팅 전략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아직 미흡하지만 마케팅 전략을 한번 세워봤고요. 여기 나오는 그림이 뭐냐면은 포스코 그림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 제품은 쓴 거는 맞습니다. 이게 최근에 울산에 가면은요, 이런 것들이 많이 떠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이쪽에서 이제 석유 시추하거나 이럴 때 쓰는 장치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다른 업체에서 한때 이게 돈이 된다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수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다 만들어 놨는데 가져가질 않는 거예요. 나 가져가는 거 포기. 그래요. 이거 네 갖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현대중공업에 던져주고 더 이상 잔급 처리를 안 해주니까 이게 바다에 이렇게 떠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에 대한 기술이 사실 이걸 만드는데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이 제품을 넣기 위해서 많은 기술이 된 제품을 공급을 했지만서도요. 근데 이 기술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이라든가 대우조선해양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외국 특히 미국 기업들의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로얄티를 주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제작할 때 설계라든가 이런 것도 외국, 미국이라든가 이런 회사에서 다 만들어줬고요. 유통? 이거 다 미국 쪽에서 했고요. 결론은 현대라든가 삼성, 대우조선해양에서는 만들기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적자가 난 거예요. 왜냐면은 로얄티로 돈 줄 거는 다 줬는데 사실상 제조하는데 비용은 제대로 받질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적자가 나고 더 이상 업체에서도 왜냐면 최근에 이 원유가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어렵게 채취해 가지고 원유를 생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요.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조선업종이 많이 힘듭니다, 현재. 그런데 그 힘든 이유가 이런 이유라는 거죠. 마케팅 전략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마케팅 전략을 배우는 이유는 기업은 최종 목적이 이윤 창출입니다. 기업에서 이윤이 나지 않으면은 그 기업에 같이 먹고 사는 직원들한테 돈을 줄 수가 없고요. 그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한테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기업은 망하는 겁니다. 인생 라이프 스타일로 봤을 때는 관 속에 한 평짜리 땅 속에 들어가는 형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중요한 게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려진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자료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일부
제 생각도 지금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포스코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부분도 포함을 돼서 어느 정도의 이론적 배경을 이렇게 갖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뭐냐면은 지금 포항제철소가 광양제철소하고 포스코가 196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저희 이 국내의 이 기간산업이라고 불리는 조선업, 철강업, 자동차업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1960년대, 70년대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이제 만들어졌던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년을 맞이합니다. 50년을 맞이하다 보니까 다들 뭐냐면은 설비들이 퇴물입니다. 그럼 이 설비를 가지고 돌릴 수 있느냐? 최신 설비가 있는데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포니라는 현대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옆에 제니시스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당연히 얘기합니다. 야, 포니 가지고 부산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저희는 지금 포니 가지고 부산까지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니시스는 가다가 휴게소에 들리거나 아니면은 펑크가 나가지고 쓸 수 있는데 포니를 어떻게 정비를 잘 해가지고 속도는 좀 느리지만 계속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현재 철강업계가 적자가 많이 심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익을 많이 내는 이유가 뭘까요? 마케팅 전략을 나름 잘 세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는 이제 용어 정의를 했습니다요. 마케팅에 대한 용어 정의, 그 다음에 수압 분석이라든가 STP 전략,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기말고사로 온 마케팅 믹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서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나오는 사례에서 그대로 얘기들이 나올 거니까요. 같이 듣기로 하겠습니다. 수압 분석은 우선은 업체를 보고 외부 환경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 요인이 뭐고 위험 요인이 뭐고 그리고 거시적인 좀 크게 보고 작게 보고요. 그래서 철강업이라는 거는 간단히 보시면은 이 기회보다는 현재는 악조건이 많습니다. 왜 악조건이 많으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섰다는 겁니다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미국의 트럼프가 들어서고 트럼프가 들어서기 전부터 국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FTA를 통해서 서로 물류를 활발하게 교류하는 시대에서 지금은 뭐죠? 흥선대원군이 세국정책 쓰듯이 내만 잘 먹고 잘 살자로 바뀌고 있거든요. 유통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 나도 못 먹고 사는데 남을 잘 살게 해줄 필요 있느냐? 그게 지금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나부터 잘 살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포스코라는 우리 조그만 나라에서 생산하는 이 물건을 미국에서 사줄 거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뉴스에서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덤핑이라고 철강 반덤핑 때렸고요. 가전 반덤핑 때렸고요. 자동차 지금 반덤핑 때리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왜 반덤핑을 때리죠? 자기 내수의 이 경쟁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국내에서 우리가 자급자족이 된다면 일본처럼 자급자족이 되거나 미국처럼 자급자족이 된다면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자급자족을 못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수압 분석을 통해서 보면은 조금 많이 힘들구나라는 부분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에너지 절감 사업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철강은 뭐죠? 에너지를 잔뜩 투입해 가지고서는 원료를 가져와서 샘물을 생산해서 제품을 만들어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탄소 배출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정부라든가 아니면 국제
규약들이 엄청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세금성입니다. 왜냐면은 걸리면은 뭐죠? 세금처럼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진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철강 중에서 중국 시장이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이 몇 년 전에 이 조금 오래된 얘기인데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겁니다. 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중국에 그 후판 공장이 섰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막 자기들 몰랐대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후판 공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쓸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만은 중국에서 철강, 제철소라든가 이런 거를 제재를 하니까요. 뭐냐면 제철소 짓는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지들끼리 제철소를 다 지어놓고 뭐죠? 가동을 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력이 갑자기 그쪽에 몰리겠죠. 그러니까는 주변이 전력이 다운이 될 거 아닙니까? 암흑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전력이 한쪽으로 몰리니까. 그러면서 뭐냐면은, 아, 여기에 왜 전력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그러면서 확인하니까 뭐냐. 제철소가 뜩하니 서 있는 거예요. 후판 공장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중국이라는 시장이 어떻게 된 나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저희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삼성중공업이면은 엄청 큰 회사잖아요. 그런데 중국 상하이에 가면은 이 삼성중공업만한 회사가 2,000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하고 이제 경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갑자기 철강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중국에서 제철 산업을 많이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너무 공급 과잉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공급 과잉을 내수해서 수요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밖으로 파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죠? 국내에는 완전히 헐값으로 들어오는 철강제. 우리가 철강제를 여기서 가격을 오픈하기는 뭐하니까 한 60만 원 정도에 이렇게 판다라고 예를 들면요. 중국제는 한 30만 원 정도에 유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우리는 간단히 생각하죠. 어딜 걸 쓸 겁니까요? 중국 걸 씁니다. 그만큼 포스코적으로는 많이 힘든 역할을 왔다는 거를 수압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부 환경으로 보면은 뭐냐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요. 저희는 너무 오래된 공장이에요. 포니를 타고 다니는 공장이죠. 이 공장을 그럼 우리도 새 설비 넣지? 새 설비는 뭐죠? 한 공장을 오픈하는데 몇 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투입할 수 있는 돈이 있느냐 이거죠. 반도체를 예를 들면은 삼성이나 이런데 왜 사업장을 수원에 있다가 뜬금없이 탕정으로 갔다가 탕정에서 평택으로 갔다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왜 돌아다닐까요? 우선 첫 번째는 땅 장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라인을 폐쇄하고 중국이나 이런 데 팔아먹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라인을 새로 지어야지 되거든요. 그걸 교체하는 비용보다는 아예 딴 데 가가지고 새로 만들고 이 라인 자체를 딴 데 팔아푸는 게 더 이익이 남는 거죠. 그런데 제철 공정은 라인이 작지가 않아요. 라인도 엄청 크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어디 팔아먹기도 힘든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 설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똑바로 생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우리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는 업종이라는 거예요. 저희 지금 가공비 중에 한 30% 정도가 에너지 비용입니다. 에너지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하는 업종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그 대신 강점은 뭐냐면은 직원들이 평균 나이가 46이고요. 제가 포스코에 가면은 아직 어린 쫄따구에 속하는 그룹이에요. 아직도 중간층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몇 년이냐면은 25년이 근무 연수는 25년이 지났거든요. 딴 회사에서 가면은 10년 이상을 어떻게 근무합니까?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는 뭐냐면은 25년이 아직 중초 아직 중국까지는 못 들어간 상황이 발생되는.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도 30몇 년, 35년 이런 분들이 아직도 많이 근무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분들의 노하우가 아직은 많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뭐냐면은 ERP라든가 이런
이 시스템들을 빨리빨리 들고 와서 철강에서 새 신 시스템, ERP나 이런 데 도입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도입한 거를 오히려 동국제강이나 이런 데 기술료 받고 팔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신강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판매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그걸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생산량도 많지만서도 뭐냐면 포항제철소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걸 조금씩 빨리빨리 대줄 수 있고요. 그 반면에 광양제철소는 고객이 많이 사는 그를 대량 생산으로 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양쪽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짤 때 어떻게 하죠? 한 바구니에 계란을 어떻게 했죠? 함께 이렇게 막 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깨진다고. 근데 저희는 뭐냐면 골고루 이렇게 담아놨기 때문에 하나가 깨져도 한쪽에서 이익을 발생하기 때문에 평균 이익을 계속 낼 수가 있었다라는 게 강점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걸 통해서 뭐냐면은 어떻게 앞으로 하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저희는 현재 뭐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언론에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저희 이 포스코에서 이 리포트 낸 것들을 이렇게 수합을 해서 보니까는 강점으로는 솔루션 마케팅이라고 해서 고급강을 생산을 하면서 WP라는 고급강을 생산하면서 어디에 가서 이 제품을 판매한다? 고객사한테 가가지고 같이 만드는 거예요. 자동차 업계면은 자동차 업계에 저희 직원이 가가지고요. 같이 자동차 설계할 때부터 완성될 때까지 같이 근무하면서 그 와중에 생기는 이슈들을 저희한테 오버랩 해주면서 제품을 개발을 합니다. 조선업계도 똑같아요. 가가지고 설계할 때부터 해가지고서는 만들어질 때까지 같이 근무하면서 그쪽에서 발생되는 이슈를 들고 와서 신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죠. 그렇게 만들어진 신제품은 뭐죠? 다른 회사에서 아직 만들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죠? 그런 이슈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솔루션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 강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저부가가치 강은 안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금도 뭐냐면 항의가 들어와요. 왜 니네는 국내 기업인데 근데 우리한테 항의를 안 해요. 어디에 항의냐면은 청와대에 항의를 해요. 그럼 청와대에서 다시 물어와서 왜 이거 생산 안 해주니? 그러면은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없이 해줘야지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해요. 그런 물량을 제외하고는 가능하면은 고급강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고급강 위주가 한 45% 정도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중국에서 생산 못하는 강종을 어차피 중국에서 저급강은 들어오니까 중국에서 생산 못하는 강종을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기존에 탄소강 위주로 작업하던 부분을 뭐죠? 탄소강만 하다 보니까는 고객이 입맛이 한편으로는 더러워졌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고급스러워졌다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뭐냐면은 고객들이 더 좋은 강을 봐요. 그래서 스테인리스라든가 티타늄이라든가 마그네슘이라든가 이런 강종을 많이 해요. 최근에 자동차에 마그네슘 강제 들어갔다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마그네슘 강제가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가공성은 좋아요. 그 다음에 가벼워요. 그 대신 뭐냐면은 한번 찌그러졌을 때 다시 피거나 이런 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마그네슘이 아직까지는 활용성이 떨어지기는 있는데 그런 강종들을 지금 개발을 계속 해놓고 언제든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약점은 아까 그 부분, 이 철강이 첫 노후화됐다는 부분, 그 다음에 세계 침체, 경기 침체가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학 분석을 한 걸 가지고 이제 나를 알았으니까, 내가 어떤 놈인지를 알았으니까, 그럼 이걸 시장에 내놔야지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내놓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를, 지금까지 있는 시장을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들어오는 저품질, 저가격 이쪽의 제품들에서
고품질, 고가격 정책을 지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제품이 아니고 WP라는 고유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요. 고급강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이 아니고 무슨 생산이요? 고객에 맞춤형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탄소강 중심이 아니고 스테인레스라든가 마그네슘 아니면은 티타늄 이런 제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철강업에 소재를 가져다 쓰는 사람들이 가장 요청하는 건 뭐냐면은 그거예요. 뭐냐면은 납기가 오래 걸리면은 자기들이 핸들링을 할 수가 없다. 단납기를 해달라. 근데 단납기가 불가능합니다. 원료부터 제작하기 위해서. 그 대신 뭐냐면 포스코는 그걸 해주겠다고 갖고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는 3개월 이상 뭐 이렇게 걸리는 걸 저희는 거의 2주 안에 모든 거를 커버를 하고 있고요. 열연이라든가 냉연 같은 경우는 1주 안에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는 신속하게 사람들이 많이 사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 시장이 아니고 에너지 개발이라든가 극한이라든가 해양 플랜트라든가 다른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요. 저도 한 4년 전에 그 탄소 배출권 쪽에 이렇게 정부하고 같이 일도 해봤는데 뭐냐면 저희 직원이 정부에 가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는 거예요.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꼬르 뭐죠? 저희가 정책을 만든다는 거예요. 삼성이 분석을 해보니까 삼성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정부의 정책을 만들 때 같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정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게 만들까요? 삼성이 유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뭐냐면은 포스코도 지금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적 시장은 방금 그래서 말씀한 거 WP 제품, 고급 제품으로 지금 간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 고급 제품을 하면은 뭐냐면 기존 일반강보다 5% 정도 수익이 지금 더 나고 있습니다. 5% 이상 더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WP 제품이 2015년에 한 38%였는데 2017년 예상치가 52%, 현재 한 45%는 충분히 넘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솔루션 마케팅이라는 부분을 지금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한테 간다고요? 고객한테 갑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주니까는 고객은 장기적으로 저희 제품을 사서 쓴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뭐냐면은 이 GM 대우차라든가 쌍용차 이런 부분에 저희 회사 제품이 거의 한 7, 80% 이렇게 들어가죠. 그 영향으로 바뀌는 게 뭐냐, 포스코 지금 삼성동에 있는 포스코 센터에 가면은 자동차를 갖다 놓고 우리가 자동차를 판매해요. 대신 티볼리라든가 이런 자동차도 판매를 해주거든요. 왜냐? 우리 제품이 들어가서 우리 제품을 판매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세일즈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포지셔닝을 어떻게 가져가면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이 철강사로서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제품 차별화, 고급 제품으로 차별화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솔루션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한테 맞춤형 마케팅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단납기를 통해서 이 고객이 긴급히 필요할 때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경쟁업체에서 진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재들을 우리가 등록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재가 필요할 때는 저희한테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참고로 이 국내 철강사에서는 9% 니켈강을 저희 포스코에서만 지금 생산을 하는데 9% 니켈이 어디에 쓰이냐면은 원자력 발전소, 내피 뭐 이런 데 쓰이거든요. 그게 어디 딴 데가 공급을 못 하니까 그러면은 결론은 뭐죠? 부르는 게 값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시장에 값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예전에 유럽하고 현대제철, 중국은 이쪽 밑에 포지션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보다도 앞선, 저 위쪽에 일본보다도 앞선 차별화해가지고 포지셔닝을 세계 최고의 철강회사 쪽으로 포지션을 옮겨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믹스 전략을 보시면은 4개, 이 4P 전략으로 수립될 거 아닙니까요? 그래서 제품적으로는 보시면은 WP 제품으로 해서 최근에 기가스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서도 자동차에 가벼우면서 이 인장력이 있는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기가스틸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제품을 판매하는 거고요. 이 광고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거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개발됨으로써 지금 차체 경량화에 요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진 설계. 얼마 전에 포항 정주 쪽에 지진 났었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이 내진 설계가 일본 같은 경우는 100% 내진 설계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 정도 내진 설계인데 그거조차도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포스코에서 2000년도에 그 보고서에 보면은 이 초등학교라든가 학교 건물이 내진 설계가 전혀 안 돼 있다라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강해야 된다라고 발표는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정부가 움직이질 않았죠. 그게 이번에 사고로 터진 거였죠.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솔루션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미래에 판매될 거를 미리 선점을 해가지고 그 제품을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은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고급 제품이라고 해서 최근에 고만간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세계 최초로 파이넥스라는 이 쇳물을 만드는 그 다음에 층간소음 심하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고만간을 사용해서 층간소음을 없애는 제품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요. 이런 제품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가 정부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규제를 만들면서 우리가 제품을 미리미리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적으로는 뭐냐면은 WP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니까는 일반 제품보다 한 5% 이상의 수익을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저원가, 그러니까 저급의 원료를 가지고 고급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업무하고도 유사합니다. 지금은 저희 같은 경우는 판매 가격을 인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제조하는 가격을 다운시켜서 이익을 창출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당신들이 돈을 더 주세요. 현대자동차처럼 돈을 더 주세요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가공비를 떨궈가지고 그 차액을 늘려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는 그 가격 정책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촉진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솔루션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솔루션 마케팅은 제가 예전에 2015년에 한번 과제물로 해가지고서는 제출한 게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한번 설명드리면요. 결론은 솔루션 마케팅이라는 자체 용어가 없습니다. 포스코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공적적으로 우리 자사가 가진 이 기술을 가지고 고객한테 가서 이렇게 하자라고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측면 공략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기존의 제품들은 이렇게 판매를 했으면 우리는 그 옆에 블루오션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마케팅 관리, CRM 이것까지 3개를 아우르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포스코에서 얘기하는 솔루션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구매부터 최종 제품 생산에까지 전 과정에서 저희 직원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발생되는 이슈를 제품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냐면은 현재 이 고객사 이 트렌드를 반영해서 친환경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통 부분에서는 말씀드리면은 뭐냐면은 장기간 1개월 이상 납기간이고 일주일 이내 납기고요. 그 다음에 이 국내에서 공급량이 너무 과다하니까 해외 수출을 지금 다변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철강 소비가 증가하는 중심으로 해서 중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유럽 같은 데 저희가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통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유통할 수 있게 유통하는 장소를 바꾸고 있는 그 작업들을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전에는 건설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우리 기간 산업 쪽에 저희가 집중을 했으면요. 지금은 다품종. 그래서 최근에 뭐죠? 이 밥솥. 밥솥도 저희 제품 많이 들어가고요. 예. 그래서 일반 직원들도,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랜 시간 철강업은 공급자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갔습니다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이 니즈보다는 우리 철강업계에서 주는 대로 받아 먹어라 라는 게 많았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뭐냐, 세계 경기가 침체되고 공급 과잉이 되다 보니까 세계 철강 회사들이 폐쇄되기도 하고 매각되기도 하고 합병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뭐냐면은 고객사에 가서 니즈를 파악하고 그 니즈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고요. 그 제품 개발한 것을 고객한테 팔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 거는 방금 얘기 드렸듯이 5% 이상의 가격을 책정해도 고객사는 사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최근 경주라든가 포항에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내진 설계라든가 탄소 배출 규제라든가 이런 규제들이 막 생기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미리 우리가 참여해가지고 지금 그 제품들을 거의 다 개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고 싶을 때 언제든지 우리 회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예전에는 판매 가격을 높여서 이익을 창출하는 거에 저희가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뭐죠? 판매 가격은 그대로 놔두고 뭐냐면은 저희 가공비를 낮춰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의 마케팅 전략은 이렇게 가고 있고 저 또한 조금 보완했던 부분을 여기에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광양 포함한 겁니다. 포항 쪽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포항 쪽에 보면 보부가 가치에다가 고용인, 예, 맞습니다. 광양 같은 쪽에 있다가 사업가의 가량, 네. 이게 기본적인 데이터를 끌고 왔기 때문에 포항 시장과는 필수적으로 같이 그런 말씀하시면서 포트폴리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근본적으로 공급자 시장에서 소비자 시장형으로 가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 포스코의 솔루션 마케팅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제가 좀 문제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하나는 일반적으로 아까 이제 뒷문제를 들면서 이제 코스면에서 부분이 좀 작가를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건 이제 방향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인건비 문제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비용 문제가 상식적으로 차지하니까 이런 비용 문제를 얘기했어요. 에너지 비용 문제 같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에이지드된 라인들, 생산 라인이 올드화되어 있으면 대부분 에너지 비용이 좀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면은 항상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고, 지금 말씀하신 보험만 가져왔을 때, 네. 두 번째는 이제, 보니까 뭐, 베트남 얘기도 나오고, 뭐, 중국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을 해외로 나가고 있다. 포항 케이스 같아요. 서빙 TV 같은 뭐, 다 비자 그런 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밑에가, 포스코 솔루션의 밑에가, 포스코의 직원들이 구매에서부터 해당 제품에 제품화되는 과정까지 참여를 함으로써 그 제품화에 필요한 그런 특성을 파악해서 다시 포스코에 피드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그 솔루션 마케팅의 어떤 그 요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져갈 경우에 이 소량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소량에다가 뭐 다양한 특성을 가진 그런 경우에는 상당한 전문 인력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마케팅을 해주시는 것인데 그렇게 들어가는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언급이 더 필요한 생각이 있어요. 예, 지금 질문이 좀 많아가지고요. 제가 빨리빨리 시간 제가 많이 끌어가지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서두에서 말씀드리고 중간쯤에서 말씀하신 포항 중심으로 설명했고 포항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WP 제품이 포항 쪽에서 많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포항 광양이 맞고요. 포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거 광양에서 생산할 수 있고요. 광양에서 생산할 수 있는 거 포항에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단 뭐죠? 포항은 소량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그거 뭐죠? 생산한다는 거고요. 광양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개발해가지고, 이거는 많은 수요가 창출이 되면 어디 쪽으로 갈까요? 물량이? 광양 쪽에서 생산해서 배포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 대신 포항 쪽에서는 뭐냐면 소량으로 해서 많은 제품을 개발하고 막 이런 부분을 더 활발히 하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 중심이 아니고요. 전체 중심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유럽에 공급되는 일반 제품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제철소를 지어놨거든요. 거기서 생산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저급직강도 사실은 생산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공급되는 유통망 쪽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나오는 저가제나 이게 광양에서 저가제 이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이익이 더 많이 나는 데는 어딜까요? 포항보다 광양입니다. 왜일까요? 대량 생산이기 때문에요. 이익이 많이 나는 걸 대량 생산하니까는 이익은 더 많이 나죠. 그 대신 뭐죠? 포항 쪽에서는 그런 걸 조금 해서 이익 뒷받침을 해주는 거죠. 그게 상호 보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 제철소에서 임원들이 와가지고 포스코가 가장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여기 포항제철소하고 광양제철소가 서로 윈윈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다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부분은 저희가 그 에너지 원가라든가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요. 저급 석탄 활용하는 기술이라든가 코크스 오븐의 공로 조업 기술이라든가 가열로라든가 이런 데서 가열을 할 수 있는 조로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개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비용이 많이 다운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 이익으로 창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뭐죠? 방치한다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판매이익을 늘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을까를 해가지고 그거를 절약할 만큼을 우리가 이익으로 창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솔루션 마케팅은 여기 어디 부분에 있을 텐데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 부분까지로 보시면 되겠네요. 뭐냐면은 저희가 전문 인력들이 현장에 가가지고서는 지금 파견돼 가지고서 하는 인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인력들을 저희가 따로 교육을 합니다. 옛날에는 마케팅이면은 마케팅 교육만 받아가지고 시장에 전쟁터에 나갔는데요. 지금은 철강을 어떻게 생산하는지 이런 걸 현장에 와서요. 직접 본인이 공부하고 업무를 하면서요. 그래 놓고선 마케팅 시장에 나가거든요. 직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공부를 하고 나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시스템으로 뭐냐면은 실시간으로 원격으로 현장에 가가지고서는 현대자동차 가가지고 딱딱딱 누르면은 바로 본사 쪽에 리얼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슈가 들어왔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본사 쪽에서 그거는 이렇게 대응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사에서 대응이 안 되면은 현장으로 연락이 오거든요. 시스템이 다 같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입력해주거나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태블릿으로 돼 있는데요. 뭐냐면은 화상으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고객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의 중간에도 연락을 취하면서 확인 사살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예. 그 다음에, 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뒷분이 계셔가지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어떤 제품 생산에 있어서 원가, 예. 유통비 및
변동비 관련해서 이제 예. 에너지가 30% 정도 차지를 한다고 예.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30%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우리 다중용 소료 생산이 결국은 매출과 이익의 극대화의 그 영순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량으로 생산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지금 가장 강점이 그겁니다. 우리 연구에서 연구나 논문에서 유연성이라는 표현이에요. 적시나 유연이나 고객이 원할 때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 유연성, 이런 적시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유연성이 굉장히 제품을 할 때 아까 3개월 이상 아니면 주문일로부터 1개월 이상 정도 소요되는 걸 지금 이제 굉장히 줄이는 거잖아요. 네. 줄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연성이나 어떤 그 작품종에 대한 그래서 수량 생산을 하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결국은 에너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런 것들 이런 거에서 지금 다 절감을 하고도 커버가 되면서도 에너지 쪽에서 이제 그 이익이나 수익이 이제 송출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포스코의 가장 핵심적인 코어는 결국은 그 에너지 절감 기술 개발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죠. 예,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제일 큰 이제 그게 그걸로 봐야 되나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생산성입니다. 예,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면은 가공비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광양하고 똑같은 제품을 비교하면은 광양보다 포항이 가공비가 약간 더 비쌉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 대신 뭐죠? 이 생산에서 중간중간에 공백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차지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QSS라고 했는데요. QSS를 만든 그 원론을 가면은 4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TPM이 있고요. TPM은 생산 보전. 그래가지고 설비를 어떻게 하면은 예방 보전을 할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TPS입니다. 도요다 생산 방식이에요. 그 부분이 방금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이 도요다에서 많이 배워왔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맞고요. 경기가 좋을 때는 대량 생산, 포드 생산 방식이 맞습니다요. 그래서 저희는 이 다품종 소량 생산할 때 정지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어떻게 줄일까?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제 업무 중에도 하나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 설비를 어떻게 하면 정지 안 하고 갈까? 그 다음에 이런 걸 하면서 재료비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원가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재료비도 많이 줄였고요. 비용 중에 많은 포지션이 에너지 쪽도 많다라는 얘기를 포함한 거지, 전체적으로는 다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뭐냐면은 식스 시그마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I, 산업공학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현장에서 혁신을 하는데 쓰이는 이 방법론입니다요. 이게 바로 QSS고요. 그 다음에 이 외에도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엔지니어하고 회사 차원에서는 V, 트리지, 식스 시그마, 이런 부분, 다양한 업종에서 혁신 방법론이 들어가서 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이 생산을 정지하지 말고 생산하자가 저희 모토니까요. 네. 요 시점을 정리가 요거 하나만 나중에 이제 다 부분 없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마케팅 전이라는 게 어떤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인내의 과정을 사실 사이클로 실현을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지금 이렇게 있죠. 제일 가장 근본적인 거죠. 수요보다 공급이 과잉돼 있어요. 모든 산업에서. 그러니까 과연 마케팅 활동이 필요한가? 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시도를 나중에 뭐라고 생각을 하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아니 공급이 이렇게 그런데 왜 마케팅을 또 상동해야 할까? 네. 질문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우리 김민호 원우님께서 발표하실 거는 이제 서비스 마케팅이에요. 원우님께서는 이제 그 방글라데시 쪽에 이제 한인 현지 이제 거주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비즈니스나 이런 관련해서 이제 방글라데시에 이렇게 좀 체류하시는 분들이 거의 1개월 단위?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인 대상으로 한 식당이나 어떤 숙박업소에 관련된 것들, 이런 거에 좀 문제를 이제,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지면서 이 주제로 한번 다루었는데, 이 주제는 아무래도 좀 우리에게 익숙하잖아요. 재밌으니까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거를 하시면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학기차 김민호라고 합니다. 1학기인 걸 감안하시고 좀 전에 하신 그 어느 내공이 그렇다는 반면에 1학기니까 이 부분은 이제 좀 감안해 주셔야 됩니까? 저는 2008년, 2007년 이제 전 주로 IT 관련된 분야 해외 사업을 주로 했는데요. 혹시 이름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데하고 이제 차관 사업, 이제 이 돈을 빌려다 이제 시행하는 사업을 주로 이제 외국에서 발생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을 IT 관련된 분야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 기회가 나서 2007년도에 이제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를 처음 접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방글라데시에 3개월 상주해 있고 한국에 한 열흘 와 있고 3개월 상주해 있고 한 열흘 와 있고 하는 이제 형태를 거의 한 지금 6년, 7년 이 정도 해오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일이 좀 이따 설명은 간단하게 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이 중간에 휴식기라는 게 있습니다.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이렇게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근데 이제 좀 중간에 이제 좀 이 시간이 좀 많이 어떻게 이제 비게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더 수업도 열심히 듣고, 어떻게 보면 강의도 열심히 듣고, 보고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써볼까 고민도 해서 쓴다고 썼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제가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를 이렇게 가 있게 되다 보니까, 와, 거긴 진짜 21세기하고 18세기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이제 지방의 한 도시, 그래도 도시라고 이름 붙은 데를 이제 시찰 형태로 가게 됐는데, 마을 전체에 전등이 한 개밖에 없어요. 전등이. 그냥 그것도 백열전구. 학교에. 그러니까 아침에 해 뜨면 일하고, 그냥 해 지면 그냥 다 이불 덮고 자고. 밤에 무슨 일들을 하길래 세계 인구 밀도 세계 1위 나라거든요. 이제 도시 같은 경우, 이제 수도 다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서울이나 이제 한국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도 거의 비슷할 정도로 발전이 돼 있기도 하고요.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물 절대 못 먹습니다. 물에 비소가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2008년도, 2006년도, 7년도, 8년도 해가지고 유엔에서 식순환이 워낙에 심각하니까 유엔에서 방글라데시 전국에 1000개의 우물을 이제 우물물이라도 먹어라. 수돗물은 고사하고 그냥 하천이나 빗물 받아 먹지 말고 그래도 조금 더 깨끗한 물을 먹어라. 그렇게 해서 우물을 파주는 사업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억 정도를 들여서 이제 2000개 그 우물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했었는데 다 폐쇄됐어요. 물 속에 비소, 인, 황 이런 물질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물도 제대로 못 먹고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다가 자꾸 이 얘기가 이상하게 아닙니다. 우리가 네. 나라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네. 이해를 해야 이제 그 환경에 맞게, 시장 환경에 맞게 어떤 기본
네. 제가 이런 형태의 발표를 해본 게 거의 한 20년 만에 지금 해보는 거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렇게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를 오래 가 있다 보니까 또 거기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7년도부터 2009년도부터 지금 이제 한국에서 차관 형태로 이제 지원해주는 사업에 이제 5개년 계획 총 이제 3차로 1차 5년, 2차 5년, 3차 5년 이런 식으로 이제 3차로 구성된 사업 중에 지금 1차 사업을 수행을 하러 2009년도부터 지금 방글라데시를 왔다 갔다 아예 상주하는 형태로 지금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를 접하게 되고 거기다 기본적으로 지금 생활이 많이 안정이 돼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일단 직원들이라든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일단 자본이 지금 이제 외부에서 유입되는 게 뭐 어떤 항상 꾸준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직원 뭐 현지인들 인건비가 아주 많이 쌉니다. 한 달에 200불, 300불, 20만 원, 30만 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기는 하지만 직원 2, 30명 정도가 지금 계속 앞으로 지금 2차 사업, 3차 사업 제가 특별하게 뭐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지금부터 10년 동안은 그래도 꾸준하게 그냥 더 발전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현상 유지는 해 갈 수 있는 정도의 지금 이 기본 이 여건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냥 지금 자꾸 이제 사람이 처음에 갔을 때는 막 일하는데 허둥지둥하다가 이게 좀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까 몰아서 할 때 몰아서 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유 시간하고 아 이걸 좀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지금 어차피 지금 기회가 돼서 와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좀 더 높여볼 수 없을까? 네? 수익을 발생하는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없을까?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이제 찾아보던 중에 이제 호텔, 그다음에 식당,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까지도 눈을 한번 돌려보게 된 거고요. 꼭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식당하고 게스트하우스 만드는 거에 관련된 보고서를 썼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교수님이 1주차부터 지금 총 12주차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이 1주차에 배운 내용은 꼭 1주차에 배워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목차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그냥 교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강의해 주시는 거 흐름에 맞춰가지고 지금 목차를 선정을 했는데 그래도 제 상황이나 여건을 처음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개요, 개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마케팅 환경, STP, 그 다음에 마케팅 4P, 그 다음에 7P 아직 완성본은 아니고 좀 더 보강해서 이제 제출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개요 부분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저의 상황 이런 거 관련된 거를 쭉 이제 간단하게나마 명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황. 이제 방글라데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안 좋고 거기다가 지금 작년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극진 이슬람 세력이라 방글라데시 국교가 이슬람 국교거든요. 전 국민의 97%가 이슬람교도인데 작년에 이런 외국인이 이제 주로 모여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안전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모여서 생활하는 데에서 레스토랑에서 카페에서 외국인들을 다 못 나가게 가둬놓고 그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한 30명 가까이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해서 지금 치안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문제가 더 이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한국인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이 딱 한국인을 포함한 이제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일부 이렇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정해져 있는 데는 외곽으로 경찰들이 24시간 이렇게 그냥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검문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정도까지 이제 보안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형태다 보니까 이제 살 수 있는 지역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지역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여러 국가들 식당, 그다음에 그 중에 이제 한국 식당. 한국 식당은 대표적인 게 지금 7개 정도가 있고요. 뭐 수라, 수라원, 궁 이런 지금 이제 한국 식당들 현황을 조사를 한번 해봤고요. 간략하게. 그다음에 이런 식당들이 같이 이제 숙소.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음식에 향신료를 진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베트남 쌀국수나 이제 동남아 이제 음식 먹을 때 고수라고 부르는 것들을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데 방글라데시는 그게 더 심해가지고요. 아주 이제 하고 미간이 찌푸려질 정도의 이제 아주 자극적인 맛들을 걔들은 그냥 외국 사람들 김치 처음 먹으면 그냥 막 헤매듯이 아주 자극적인 맛들을 이 향신료들을 음식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쉽게 접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라든가 이제 아시아, 중국, 일본 이쪽 사람들은 이제 한국 식당, 중국 식당 이런데 이제 자국 식당들이나 이제 동양계 이제 식당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고, 지금 이제 그런 식당들이 같이 이제 게스트하우스라 그래서 이제 자국민들을 상대로 아니면 이제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숙박업, 이제 왜냐면 이제 지역을 벗어나서 따로 숙소를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이럴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같이 겸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겸해서 하는 이제 사람들 가장 큰 게 이제 그 삼시세끼를 다 제공을 해준다는 거. 한국식으로 게스트하우스에 투숙을 하면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다 이제 삼시세끼를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런더리 서비스를 무료로 해준다는 거. 이게 또 나름대로의 이제 매력이고, 현지 호텔보다 치안이나 보안이 유지되는 현지 호텔보다 이제 가격이 월등히 싼 면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많이 활용을 하거나 이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두서없이 그냥 막 말씀드리는 이러이러한 사유들 때문에 또 이제 게스트하우스하고 식당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이 주제로 선정을 했다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이제 순차적으로 배운 내용들을 이제 기존에 식당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아니면 이런 걸 조심을 해야겠다. 이제 자꾸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근처에 있는 한국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이제 다른 이제 요식업소를 이용을 할 때 왜 서비스를 저렇게 하지?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저건 잘못된 거잖아. 그래서 컴플레인도 하고 아니면 나중에 내가 식당 만들면 난 이렇게 꼭 해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제 이렇게 대입시키는 형태로 이제 이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거시적 환경, 이제 쭉 읽어보시면 그냥 쉽게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시적 환경 중에, 환경 안에 정치적 환경,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환경, 이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름대로 그냥 분류를 해봤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거시적 환경, 다음에 미시적 환경, 그 다음에 내부 환경. 이 식당 이름, 이제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식당하고 게스트하우스 이름을 그래도 하나는 뭔가 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름 짓는데도 한 3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더 마루라고, 그냥 마루, 산 정상을 뜻하는 뭐 우리말로 이렇게 해서 더 마루라고 이름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마루가 가지는 비전, 자원, 뭐 역량. 그래서 그런 거에서 그 핵심만 한 가지씩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아까 저기 하신 대로 일단 뭔가 돈을 벌려는,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이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 알아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 비전이라는 거는 가장 크게 일단 수익성 확보, 이게 가장 큰 저기가 될 거고요. 이제 신규 분야, 제가 지금까지 이 컴퓨터 관련된 일을 하다가 전혀 요식업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지금 알아보고 공부하고 지금 도전해 보려는 이제 신규 분야 시장 개척, 이게 가장 큰 비전이 될 거고요.
네, 주변에 이제 아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이쪽 요식업에 관련된 분들이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요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이런 서비스 유통, 아니면 지금 호텔에서 이 매니징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제가 만약에 뭔가 이제 요리 땅 했을 때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자원이 될 거고요. 이제 언급했던 이제 현지 식당들 중에 이제 코리아나라고 제가 지금 7년 넘게 방글라데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친분을 쌓게 된 식당 및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을 통해 가지고 그 식당에 뭐 물론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생각 같아서는 지금 메인 매출 전표를 다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지금 좀 더 현실적으로 지금 이 검토를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일단 들은 말씀으로만 아니면 그분들이 이러이러하게 했었다는 것만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본 거고요. 투자비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억 정도 투자를 하면 5년 운영, 제가 지금 이제 1차 사업, 2차 사업 이런 식으로 5년 단위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5년을 운영을 한다고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총 540만 불. 아니, 역시 5억 들여가지고 500억을 넘게 지금 매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 중에 20%, 30%를 마진으로 챙길 수가 있는 사업이 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거기다가 제가 모르는 아직 지금 초보자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허수나 아니면 변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영업이익 5년을 운영을 하면 영업이익이 184만 불. 이게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억 정도 되거든요. 아니 5억 투자해가지고 5년 만에 순이익이 20억이나? 네, 저 같아도 그냥 당장에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거는 좀 더 공부하고 아니면 확인하고 진짜 정확하게 이제 뭔가 이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도 지금 방글라데시를 계속 왔다 갔다 할 지금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냥 조급하지 않게. 한국에 대해서 당시에 5년, 11년 곱하기 5년 막 정교하십니다. 찾아보신 다른 예시들이 저런 식으로 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네? 찾아보신 다른 예시들이 저렇게 1년당 대충 이렇게 예를 들면 식당 월 평균 매출이 6만 불, 12개월, 5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예시를 실제로 보신 거예요? 아니면 저 가격 자체가 좀 예상하시는 가격이? 아니 예상하는 가격은 아니고 이제 우리 지난달 매출을 식당 매출을 6만 몇천 불 정도 했는데 좀 어떻게 그냥 현상 유지했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몇 분한테 들은 거를 내가 5년 운영한다고 가정을 하니까 한 달에 6만 불이면 이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숫자 중에 하나인데요. 하다 보니까 대표님 놈이 대화를 통해서 풀린 정보를 지금 다 취합하신 거예요. 예, 이제 여기저기에서 들은 이제 방글라데시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메뉴, 판매 가격, 손님들 이런 거 보고 지금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본 거고요. 아니 한 달에 6만 불을 매출을 하려면 6천만 원을 매출을 하려면 갈비탕 한 그릇에 10,000원 잡고 6만 불을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200만 원씩을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갈비탕 한 그릇에 10,000원이면 4인 갈비탕만 드시는 분을 25테이블을 받아야 200만 원 매출을 할 수 있겠네. 근데 방글라데시에서 하루에 200만 원 매출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은 손님이 많은 거 보니까 200만 원 더 했을 것 같아. 이런 지금 나름대로 이제 의구심들하고 불확실성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 들은 얘기들을 토대로 지금 나름대로 산정을 해본 겁니다. 방글라데시 검사는 한인도 있고 또 비즈니스나 이런 거에 정리하는 인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제가 봤는데 그러다 그분들이 한 끼에 갈비탕 2그릇씩 드셨는데 네. 네. 두세 그릇씩 드셔야 돼요. 네, 그분 그런 지금 이제 제가 들은 이제 변수들하고 이제 미지수들을 빼고
5억 투자해서 20억 벌 수 있는 사업이면 당연히 스타 돈줄 사업이고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고요. 당연히 투자해야죠. 고성장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한 토탈 10년 정도 방글라데시를 왔다 갔다 하거나 현지에서 체류를 하면서 느꼈던 이제 이런 경험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야씨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했어, 쫄딱 망했어, 전쟁 났어. 그래서 방글라데시에 더 이상 뭐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해줄 수가 없게 됐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한국 사람들이 없어졌어.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는 것까지를 최악으로 해서 이제 이 수학 분석을 한번 나름대로 해본 거고요. 약점은 저희 신규 시장 진입 장벽이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면서 네. 신규 시장의 진입 장벽에 대해서 네. 어떤 약점이라고? 제가 이제 밖에 이제 그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만 조심하면 된다. 그래서 네. 기존의 거점을 확보를 하고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된장찌개 한 그릇에 13,000원, 12,000원 이 정도에 판매를 하거든요. 나 같으면 그 돈 주고 절대 된장찌개 안 먹어. 네. 근데 그분들이 제가 7,000원에 된장찌개를 파는 식당을 오픈했을 때 가만 놔두겠냐 이거죠. 코리아는 대표님이 첫 번째로 가면 안 주시고. 그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뭔가 찾거나 이제 뭐 계속 교류를 해서 뭐 이제 오해를 무마시키는 뭐 이런 게 있지만 이제 기존에 선 진입해서 이제 운영 중이신 분들의 이제 방해나 아니면 이제 저를 경계시하는 뭐 이런 게 시장 진입 장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자 막 이쪽 같은 그쪽 구도를 이제 또 봐야 되죠. 네.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마찬가지로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대로 이제 맞게끔 정리를 해본 거고요. 이게 진입장벽도 낮고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만한 내용이고 제가 올해 48살인데요. 제 나이 정도 되면 은퇴 후에 뭐 하지?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을 분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소비자 행동의 일이라든가 아니면 이 수업 시간 배운 내용들이 다 지금 제가 지금 발표하는 자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들 쉽게 공감하실 수 있고 생각해 보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시장세 분화. 방글라데시에 이제 현재 체류 중이거나 이제 체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몇 년씩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상주에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뜻하는 거고요. 그분들이 한 2,000분 정도 계십니다. 2,000분 정도 되시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지금 사업상의 이유나 아니면 가족 식구라는 이유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이제 사업상의 이유는 그분들한테 뭔가 또 하청을 받거나 아니면 신규 시장을 개척을 하거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일 거고요. 그분들이 한 6,000에서 7,000명 정도, 그 정도 인원이 되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구성돼요. 이제 대사관을 통해서, 방글라데시 대사관하고 이제 교민회 통해서 지금 확인한 자료고요. 그래서 구성 공무원 및 가족이 한 5% 정도. 이제 뭐 35%, 10%, 40% 이런 식으로 그 구성이 되고, 이제 대기업 가족 및 직원은 삼성, 뭐 LG, KT 분들. 가장 크게 노스페이스 공장하고 삼성전자 그 모바일 핸드폰 R&D 센터가 지금 방글라데시에 있고요. 거기서 이제 이제 영문으로 이제 방글라데시가 영국 식민지였었습니다, 예전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는 잘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영어로 뭔가 만드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 핸드폰용 뭐 이런 게임 어플리케이션 뭐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거의 개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 관련된 한국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시장을 만약에 하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되냐. 거기 계시는 교민들, 지금 밖에 계신, 이제 방글라데시도 보면 이래 그런 대기업이나 관공서 직원들 빼고는 거의 하시는 일들이 체류하시는 분들이 두세 가지를 겸하고 계십니다. 겸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브로커입니다. 브로커. 나쁘게 말하면 브로커고요. 쉽게 말하면 컨설턴트나 로비스트 정도 되리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제 얼마나 이 따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꼬셔서 투자금을 받고 뭐 이렇게 식당에 가서 앉아있으면 내가 요번에 투자금만 들어오면 다 죽었어 너네 씨야 나한테 잘해야 돼 막 이런 얘기 솔솔 찾게 듣습니다 진짜. 이제 그런 분들, 그런 교민들을 상대로 일단 교민들은 이제 주 고객층으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 고객층으로 이제 제가 흡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내성을 키워나가야, 그래야 이제 그나마 기존 선점 업체들하고 경쟁이 될 거고, 결국에는 그분들을 얼마나 더 많이 뺏어먹느냐가, 그래서 내 식당으로 오게끔 만드느냐가 승패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식당에 오시는 뭐 방글라데시 분들 아니면 다른 나라 분들, 이런 분들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현지 교민들하고 연관돼서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엮인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글라데시에 이제 체류하는 교민들을 지금 주 타겟으로 선정을 하고, 그냥 지금 쭉 중간중간 막 그냥 띄엄띄엄 말씀드린 이제 표적시장 선정 후 이제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이제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대로 쭉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네. 네. 그래서 아니 된장찌개가 이게 11,000원이 말이 돼요? 15,000원이 말이 됩니까? 제가 이렇게 따져본 적도 있거든요. 그랬더니 된장을 한국에서 수입하는 비행기 값이 비싸서 뭐 다들 그렇게 뭐 이유를 대시긴 하는데, 네.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핸드캐리로 거의 대부분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비용이 발생하라는 게 없는데도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식당이 다 비슷한 가격대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교수님 시간도 그렇고 제가 이게 천천히 이렇게 올리면 페이지를 넘기면 그냥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뎁스가 깊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그럼 이제 지금 그걸 볼까요? 지금 이제 마케팅 믹스 쪽만 좀 보는데 지금 포지셔닝을 하셨어요. 시장 세미나에서. 근데 이거죠. 분명히 숙박업소랑 지금 식당에 같이 저만 게스트하우스 일을 같이 점에서 고려를 하신다면 결국은 어때 세부 시장에서 투자 시장을 어떻게 생각을 해주실까요? 내가 그 질문 그렇죠. 아까 보면 현지 교민 구성하고 네. 회신해 주셔가지고 네. 저는 이제 당연히 게스트하고 식당을 같이 겸하기 때문에 방문자상 중심으로 가야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반대로 교민 중심으로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된 배경이 뭡니까? 왜냐하면 방문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현지 교민하고 관련된 일이라고 교민이 초청을 해서 방글라를. 네? 교민들은 네. 자기 집에서 잘 것이고 네. 이게 이제 게스트하우스하고 식당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방이 한 2개, 3개 정도 되는 이제 하우스를 렌트해서 지금 이제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장기 렌트를 해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손님들이 만약에 3명, 4명이 왔다, 5명이 왔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한 집안에서 잘 수 있을 만한 여건이나 이제 공간이 안 되고요. 그 얘기가 네. 가족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가령 거기 뭐 아까 이제 LG 같은 데로 하다 보니까 네. 제가 LG랑 뭘 하는데 네. 제가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제가 LG랑 하고 직원들과 하고 다니는 건 없고 네. 게스트하우스가 숙박도 제공하고 샤워도 제공하고 네. 그다음에 아침도 먹겠고 네. 점심을 건너뛰겠고 아마 저녁도 제공하겠죠. 네. 네. 있겠고. 네. 그렇게 되면 저 같으면 이제 그 점은 상상하고요. 네. 남편이 굉장히 우수한 고객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 두 가지를 보면 분리시켜가지고 아까 수익 계산도 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타겟하는 그 계층, 프리젠테이션 하는 그 가정까지 들어오면 좋았는데, 프리젠테이션 과정에서 갑자기 그 사냥구나 딱 흘러가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좀 다른 학교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DC 분석한 거가 좀 자세히 안 나와 있었는데, 아까 이제 울분을 게 굉장한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해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첫째는 이제 코스트가 아까 말한 대로 순서이 늦어지면은 비행기를 타고 오니까 코스트가 비싸졌다. 네. 이건 순수한 동기고, 조금 부정적인 동기를 본다면은 바깥으로 올리지 않으면은 브레이크 인포인트가 안 맞으니까 얘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한 거는 수정 분석이 아직 잘 안 보여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수익률이 한 10% 남아, 5% 남아 이런 식으로 이제 식당 하시는 사장님들한테 도대체 이윤이 얼마나 되세요? 나도 좀 한번 해보게. 좀 말씀해 주세요, 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얼마 안 남아. 5%밖에 안 남아, 10%밖에 안 남아. 이런 식으로밖에 말씀을 안 해주시긴 하지만, 차가 바뀌어. 방이 2개밖에 없는 집에서 살았는데, 방이 4개인 아주 큰 집으로 옮겨. 그러더니 한국에 땅을 샀대. 아파트도 샀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뭔가, 아파트를 3년 안에 사? 이제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이긴 하지만, 네. 아니 되게 창의력도 좋으신데 네. 지금 옆으로 금액을 환산하시는 거나 그냥 지금 막 그 식당 대표님의 재산 증식의 순살 효과가 지금 전세 판매 수익액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마지막 하나 질문했어요. 아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시장이 굉장히 제한된 시장이잖아요. 네, 네. 우리가 타겟으로하는 타겟층도 제 생각 같아서는 일본 사람도 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타겟층은 좀 한국 사람만 국화시켰고, 네. 그다음에 경쟁자도 아까 10개 정도 들어갔으니까 상당히 제한된 경쟁에 제한된 시장이란 말이죠. 네. 거기에서 이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먼저 있었던 업체 사장들하고 어떠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 네. 그 노력이 뭡니까? 마케팅 전략일 것 같아요. 지금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상황은 다 똑같을 거고요. 양보와 배려,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가격 담합 규정에 가깝겠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가격 담하게 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대로의 이런 독자 노선을 나름대로, 이제 뒤에 보면은, 호남하고 알라스 미술에서 이런 컨셉을 가져가셨어요. 아니 그것도 일단 제가 저희 다른 지금 수강하는 과목 때문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설문조사할 때 된장찌개 한 그릇에 너 얼마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설문조사에 물어봤더니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7,000원이면 누구나 저도 수긍할 만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글라데시에서 채소라든가 아니면 된장찌개를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를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2,500원 정도의 원가 재료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매장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임대 매장료, 이제 월 이제 6만 불의 수익을 거둔다는 가정하에 그걸 다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나눠서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된장찌개 한 그릇에 한 2,000원 정도 이제 매장 인건비, 자본재 사용료, 그 다음에 소모품 사용, 그 다음에 직원 인건비 이런 게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된장찌개 하나에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제가 된장하고 기본적인 재료 한국에서 공수해서 판매를 한다고 해도 4,500원을 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경우의 수를 고려하더라도 5,000원을 넘지 않을 거고요. 30% 마진 하면 7,000원 정도의 판매를 해도 전체 매출액으로 따졌을 때 30% 이익률이면 저한테도 아주 괜찮은 조건일 거고요. 물론 되게 귀찮더라도 잘하셨어요. 네.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이 지점에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와, 김민호 의원 친하게 지내서 나도 말려는 거 한번 짧고 굵은 시간에 화끈하게 한번 그쵸? 막 걸어다니는 모습 또가
그런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이런 얘기죠. 마케팅 관리, 이거 어때요? 마케팅 활동이죠. 어떤 환경 변화에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기회와 위협에 대한 어떤 요인들에 대해서, 그렇죠? 이 식당 측에서 아니면 기업이 이제 어떤 다양한 어떤 마케팅 믹스나 이런 것들을 좀 수행하기 위해서 스팀 전략을 좀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어때요? 최적으로 비슷할 수 있는, 적합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마케팅 활동인데, 그럼요. 이 모든 최종 목표는 매출이 이익에 극대화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매출과 이익을 장기적으로 극대화할 것인가? 그렇죠? 장기적인 프로모션이나 어떤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럼 그러한 측면에서 마케팅 관리 측면에서 보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하고 가서 5억 투자해갖고 한판 짤짤 확 땡겨가지고 요새 말려를 룰을 하나 사야겠다는 생각과 그다음에 지금 이걸 보면서 이거죠. 저렇게 하면 누구나 다 어때요? 다 증거 가격, 지불 의사 가격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된장찌개를 부모님한테 먹었죠? 이 정도 금액까지는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지불 의사 가격이 7,000원에 나왔을 때 7,000원에 팔면 그럼 고객들은 과연 저 비싼 가격 순수하게 하나만 보고 7,000원짜리 식당으로 올인을 할까요? 네. 할까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마케팅이라는데 결국 이거구나. 사람들 간의 관계, 그렇죠? 이게 CRM이 결국은 실시간적으로 우리 고객을 식당을 찾아주는 손님뿐만 아니라,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경쟁자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그렇죠?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전체적으로 마케팅 관리 활동이 되잖아요. 예, 이런 부분을 좀, 지금 굉장히 조사도 하시고 되게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좋아요. 근데 이런 거 있죠. 항상 안 되는 부분을 고려해야 될 변수들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그거 하나만 좀 짚어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적 시장을 세분화할 때 이랬어요. 그런데, 그런가요? 저기 시장을 세분화했는데, 결국은 표적 시장을 선정을 이제, 거기 현지에 계신 분들 관련해서 비즈니스차 방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숙소나 어떤 식사 이런 것들을 이야기나 그 의사 결정권을 그 네. 현지에 주거하시는 분이 거주하시는 분이 네. 해야죠. 네. 네. 이게 결국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보다가 있었는데 결국 이게 그거죠. 결국 우리 라면 사는데 땡땡라면, 그렇죠? 라면을 구매하는 사람은 누군데 실제로 소비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자녀가 이렇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때요? 표적 시장은 지금 잘 잡으시는 거죠? 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저는 실질적으로 진짜 이 사업을 하실까봐 되게 걱정이에요. 그래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프라임 코스트에 대해서 되게 면밀하게 조사를 안 해봤어요. 5년 계획을 하면은, 실질적으로 1년 매출이 올라가는 게 퍼센테이지가 10% 이상 올라가기가 힘든 상황이고, 재료비도 년마다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인건비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10%를 때리고 5%를 때리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12,000원이라는 가격 정책에 되면은 그 티믹스 분석을 제대로 잘 해서 그 방글라데시에서 한국 음식이 제일 나가는 수준이잖아요. 네. 그 수순을 가지고 메뉴를 선정하되 거기에 대한 이제 분석을 티믹스 분석을 4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스타 메뉴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가격이 좀 없었다는 게 아쉽고 네. 그리고 이제 차별화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된장찌개, 김치찌개가 아니라 내가 판매하는 된장찌개, 김치찌개에 다른 가게 없는 걸 넣어서 뭔가를 펼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발표를 안 하다 보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지금 보고서 안에 있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어머님은 굉장히 그 서두에 예리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기 어머님이 이제 중간고사 할 때까지 과제를 제출하신 걸 봤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다 녹아 들어 있구나. 근데 지금 우리 김영 어머니까 정말 잘해주셨어요. 이거 하면 그래서 망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빨리 우리 이거 끝나고 식당 가죠?
식당에서 이분을 말리자고. 한 17대 1로 말리면 그렇죠. 조금 더 현실성 있게 할 수 있겠죠. 아니 근데 대단하십니다. 다들 하시는 분은 면밀하게 다 조사하고 이렇게 이제 이걸 조금 이제 현실에서 정교화를 하면 되겠죠. 네. 그 모든 이 화근은 이 풍선의 화근은 그 코리아나 그 대표님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